뭐야 이거는. 어느 학교에서는 수학 과목이 지금 4개의 과목이 있고 과학 과목이 4개가 있습니다. A, B가 8과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필요합니다. A, B는 각자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한 4개의 과목을 선택할 겁니다. A가 선택한 과목과 B가 선택한 과목 중에서 일치하는 과목의 수는 2개여야 됩니다. 2개는 일치해야 돼? 어떤 식으로 할까?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2개여야 됩니다. A라는 사람은 수학을 하나 이상 선택하는 건데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4개의 수학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8개의 과목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각자가. 두 사람이 4개 과목을 선택하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수학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고 과학 중에서 3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A는 4개 중에 2개를 수학 중에 2개 선택하고 과학 중에도 2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고 과학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4개 중에 4개 다 선택할 수 있니? 수학만? 과학은 빵개?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그럴 때 지금 A라는 사람은 수학 하나, 과학 3개였을 때 첫 번째 경우 하고 있습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는 1개 이상의 수학은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데 A하고 B가 과목이 일치하는 과목이 2과목이 있어야 돼? 그럼 문제는 수학 하나하고 과학 3개 중에 수학 하나하고 예를 들어 수학 하나하고 과학 3개를 이렇게 선택했어 A가. 근데 그 중에서 2개 과목이 일치하려면 2개 일치하는 방법이 4개 중에 먼저 2개를 선택해야 되나? 이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되고 4개 중에 두 녀석의 값이 종류에 따라 달라면 이게 6가지잖아 지금. 6가지 중에서는 수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3가지, 수학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3가지인 거네? 내 말 납득한 거 맞나요? 그럼 그걸 6가지를 구분해야 되겠네. B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한 게 6가지인데 6가지 중에 3가지 경우와 6가지 중에 또 다른 3가지 경우, 수학 물리, 수학 화학, 수학 생명을 선택하는 3가지 경우는 수학을 이미 선택했잖아. 맞나요? 그럼 나머지 4과목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건가? 내 말 정리된 거 맞아? 아니지. 3개를 선택하는 거 아니지. 지금 2과목이 일치하니까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2과목은 일치하고 있고 일치하는 건 2과목이니까. 또는 3과목이 과학 중에서만 선택했을 때 물리화학, 화학생명, 물리생명 이렇게 과학 중에서만 일치했을 때 과학 중에서만 일치했다고 한다면 수학 과목은 무조건 하나 이상 있어야 되는 거잖아. 수학 과목이 하나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2개를 선택할 때 2개를 선택할 때 4개 중에 아무거나 2개를 선택해도 상관없나? 4개 중에 아무거나 2개를 선택해도 수학을 선택 안 할 수가 없잖아. 이해된 거 맞아요? 됐니? 그럼 이건 그냥 6 곱하기 4C로 풀어도 되는 거네? 이 경우에는 6 곱하기 4C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4 곱하기 4 이건 16, 6 곱하기 6 36. 첫 번째 경우는 16 곱하기 36이네. 산수했습니다. 산수 못하겠다. 66에 36, 66에 36, 6에는 6, 3배 했더니 480, 576? 두 번째 경우로 왔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수학 2과목과 과학 2과목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과학만 선택하는 경우는 한 가지고 과학만 2개 겹치는 건 한 가지, 수학을 포함해서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수학을 선택하지 않는 게 전체 4과목 중에 2과목이 일치한다고 한다면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건 6가지잖아. 그 6가지 중에서 과학만 선택하는 건 1가지, 수학을 포함해 선택하는 건 5가지인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가 수학을 포함해 선택하는 5가지인가요? 된 거 맞나요? 과학만 선택하는 건 1가지, 수학을 포함해 선택하는 건 5가지죠. 자, 수학을 포함해서 선택하는 거, 수학을 포함하지 않고 선택하는 거, 구분지었습니다. 먼저 수학을 포함해서 선택했다고 한다면 B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2과목을 더 선택해야 되는데, 수학을 포함해서 선택했다고 한다면 제약이 없이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되는 거지? 이미 수학을 B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4개 중에 아무나 2개를 뽑아도 되겠네. 하지만 밑에 게 상황이 다른 거지. 밑에 거는 과학을 2개 선택했다면, 과학을 A, 지금 공통되는 게 과학 2개면 B라는 사람이 이렇게 2개를 선택했다면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 안 되잖아.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건 뭘 빼야 돼? 네, 과학 2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빼야 되죠. 그럼 과학만 4개 선택하니까 B가. 이해된 거 맞나요? 자, 이거 산수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4C 곱하기 4C가 6 곱하기 6, 36. 이거는 30가지. 이거는 5가지? 35가지인가? 이거 맞아요? 10을 못하겠다. 5배 주면 180, 3개, 3배 했더니 108인가? 그럼 1260?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수학을 3과목, 과학을 1과목 선택했습니다. 수학을 3과목, 과학을 1과목을 선택했습니다. 공통되는 과목이 2과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개 중에 2개를 공통된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은 6가지인데 6가지 방법은 싹 다 수학이 선택되는 거니? 이 4개 중에 어떤 2개를 선택해도, 동그라미 4개 중에 어떤 2개를 선택해도 무조건 수학이 선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6가지에다가 앞으로 2과목을 더 선택해야 되는데, 이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2개를 선택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 A라는 사람이 선택하는 건 4 곱하기 4, 16. B가 선택하는 거는 6 곱하기 6, 36. 576까지 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A라는 사람이 수학 중에서만 4개를 다 선택했다고 한다면, A라는 사람이 수학 중에서만 4개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공통되는 과목이 2가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니? 4개 중에 2개를 뽑았어. 남은 2개는 어떻게 뽑아야 돼? B라는 사람은 남은 2개 중에 남은 2개를 어떻게 뽑아? 이미 수학 2개가 겹치잖아. 수학 뽑았잖아. 그럼 남은 2개는 이 중에서는 아까 안 뽑을 거고 여기서만 뽑아야 돼? 근데 위에 있는 녀석의 건 1 곱하기 1, 밑에 건 6 곱하기 6. 이거 더 하세요. 끝자리가 6방 66이니까 8로 끝나야 돼.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독해설 문제는 힘들어, 선생님 힘들어. 오늘 많이 힘들어. 네. 8번으로 왔습니다. 8번 문제가 2차 방정식에서, 2차 부등식에서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존재하려면 첫 번째, A라는 녀석의 값이 양수여서 아래로 블록이라고 한다면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최고차원 계수의 값은 빵은 될 수 없습니다.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해가 존재하려면 이래도 해는 무조건 있는 건가? 0보다 큰 게 언제 0보다 큰가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큽니다. 이랬을 때는 알파보다 왼쪽, 베타보다 오른쪽에서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언젠간 기어 올라가서 이럴 때 0보다 크다고 답할 수 있죠? 이런 녀석은 다 해가 존재하는 거네. 네,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떨 때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아래로 블록이면 항상 해가 존재하는 건가? 그래서 A의 값이 양수였을 때 항상 성립합니다. 저 부등식은 무조건 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 블록일 때가 문제야. 위로 블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녀석, 뭐 이렇게 생긴 녀석,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있을 건데 이 중에 0보다 큰 해가 존재할 때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누구지? 세 번째 거만 0보다 큰 녀석의 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0보다 큰 녀석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컸을 때는 그런데 판별식이 0이거나 판별식이 음수였을 때는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것만 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풀고 있습니다. 판별식 값을 계산했더니 16-5a 제곱입니다. 그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요? 이게 뭐야? a는 음수 중에서 지금 답을 고르는 건데 a 제곱의 값이 5분의 16보다 작아? 그럼 a라는 녀석의 값 음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부터 0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은 a의 값은 이런 녀석의 값이 우리가 찾은 a야. 이럴 때가 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될 수 없는 걸 찾으려고 했는데 이 녀석은 되고 양수값들은 다 되는 거. 음수값들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1은 이걸 만족하나? 만족하네. 마이너스 2분의 1도 이걸 만족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16은 이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12번 문제가 4차 방정식의 모든 근해값이 실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차 방정식의 모든 근해값이 실수가 되려면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이라고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4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근해값은 누구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이때 근해값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빵인가?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2i인가?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와서 모든 근해값이 실수일 때 두 개 근은 실근, 두 개 근은 허근, 네 근이 모두 허근, 이런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참고서마다 수십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복 2차식에 대해서 4차항, 2차항만 존재하니까 이런 복 2차식, 이거 전개하면 다 복 2차식이거든. 그 중에 요 녀석의 값은 실근, 요것도 실근이잖아, 모든 근이. 어떨 땐 허근인 거야? x의 제곱의 값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허근이 존재하는 거구나. x의 제곱의 값이 빵이 되거나 x의 제곱의 값이 양수가 됐을 때는 실근인 거구나.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거는 x의 제곱의 값은 0이 되거나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했던 짓을 문제 풀 때마다 헷갈리면 해보는 거야. 따라서 x제곱이라는 녀석의 값을 선생님이 t라고 칭한다면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에서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보다 큰 같은 값만 존재했을 때가 x제곱이 0보다 큰 같은 거지? 그럼 x의 값은 실근만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주어진 녀석의 값 아래 블록입니다. 아래 블록의 녀석의 값 x축과 만나 생긴 게 근입니다. 나의 바램은 알파나 베타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수근근의 문제입니다. 알파가 0이 돼도 괜찮습니다. 수근근의 문제니까 뭘로 풀어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제일 처음에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판별식 계산했더니 121-4k 플러스 40 판별식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실근의 값이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근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근일 수도 있습니다. 다 4k 값이 161보다 작아야 돼? k의 값은 4분의 161보다 작아야 돼? 그게 40.25인가? 두 번째, 대칭축으로 왔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구야? 원래 대칭축의 값은 0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풀고 싶었거든?
근데 0보다 원래 크고 k의 값의 범위 나오지가 않네. 세 번째 거는 함수값인데 빵을 갖다 대입하는 함수값이 양수인가? 빵 대입하게 되면 k-10만 남아요? 함수한테 빵 대입은 k-10인데 k-10의 값이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더 해야 되지? 0보다 큰 근이 아니라 0보다 큰 같은 근이기 때문에 알파의 값은 빵이 될 수도 있죠. 알파가 빵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 빵 대입한 게 빵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등호를 하나 넣어야 되겠다. 여기 등호가 있어가지고. 따라서 이 모든 녀석을 만족하는 k의 범위가 10부터 시작해서 40.25까지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 k 값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40 빼기 10 플러스 1인가? 31개? 근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정도 문제는 너끈히 풀어야지 겨우 3등급 안에 들어옵니다.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4번은 13개의 의자가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13개의 의자가 배열되어져 있고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에 따라서 이제 앉을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16번, 17번에 앉을 수 있고요. B라고 하는 사람은 27, 28, 29에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를 이용해서 6가지를 분류해서 풀어야 되겠네. 6가지 분류해서 풀 건데 6명 중 어느 사람도 좌석의 차이가 1이 좌석 차이값 1이면 안 됩니다. 좌우에 이웃에 있으면 안 됩니다. 6명 중 어느 사람도 위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위아래를 이웃하면 차이값이 10입니다. 그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 유사 문제 풀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여기에 A, 여기에 B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가 이런 자리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만. 남은 자리가 지금 다 해서 7군데, 6군데 남았나? 6군데 사람을 4명 집어넣어야 돼? 4명의 사람을 집어넣을 건데 4명을 집어넣을 때 4명도 서로 이웃해 있거나 위아래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걸 일일이 세야 되는 거네, 개귀찮게. 어이구야, 이웃하면 안 돼. 4명을 어떻게 집어넣어? 4명을 여기 세 자리 중에는 1명 또는 2명을 넣을 수 있지. 내 말이 되는 거 맞니? 최대한 여기다 2명을 집어넣을까? 2명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거네? 또 뭐가 있죠? 이 한 가지. 이 세 자리 중에 1명을 집어넣는다면 그럼 불가능인가? 남은 자리가 세 자리인데 세 자리에 사람이 이웃해야 되는데 그럼 그럴 순 없잖아. 그럼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네 그냥? 이 한 가지에 대해서 A, B가 순서를 바꿔 앉을 수 있니? A, B가? A, B는 순서 바꿔 앉을 수 없죠. A는 무조건 16번에 있어야 되고 B는 무조건 27번에 있어야 되니까요. 4명의 사람이 동그라미 4군데 자리 바꿔야 되죠. 이게 몇 가지죠? 4개 4패까지입니다. 두 번째가 16과 17에 16과 28에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앉으면 안 되고 앉으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나머지 자리는 다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4명의 사람 중에 여기다 2명 넣는 거 그게 유일한 것 같은데? 2명이 가능한가? 남은 자리에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가 문제가 발생하나? 그럼 지금은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16, 29에 들어갔을 때 하려고 합니다.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나머지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2명, 여기에 1명, 여기에 1명? 자, 이거 한 가지. 또 있나? 또는 이거 한 가지가 있나? 헷갈린다. 이건 불가능한가? 그러네. 여기 잘 못 들어가니까 불가능하네. 그럼 한 가지밖에 없네. 순서 바꾸는 경우는 4패까지인가요? 자, 이제 17로 들어갔을 때 하고 있습니다. 17, 27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 17, 28에 들어가는 건 가능.
그러면 자리가 어떻게 집어넣냐? 첫 번째, 여기에 사람이 있을 때로 구분하자.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음, 여기에 가운데 2명 넣는 거. 한 가지, 2가지? 여기에 2명 있으면, 한 가지, 2가지? 지금까지 4가지. 여기 이 라인상에 한 명이 들어가고 여기 2명이 들어도 되나? 여기 한 명이 들어가는 방법은 3가지? 그럼 다 해서 7가지인가? 7가지에 대해서 각각 4패까지. 됐어요? 마지막 녀석의 값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아이씨 빼먹었는데 7가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내가 지금 뭘 빼먹었지? 여기 사람이 없는 거 빼먹었다. 여기에 사람이 없을 때가 여기는 최대 많이 들어가면 2명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여긴 3명이 못 들어가지. 그럼 방법이 요것도 있네. 요것도 있냐? 그럼 2가지가 더 추가돼서 9가지인가? 빼먹고 있으면 큰일 나는데. 근데 다 한 것 같아요. 마지막 경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을 때 여기에 사람을 넣을 수 있는 2명을 집어넣는 건 2가지. 여기에 2명을 집어넣는 거는 2가지. 여기 이제 1명 넣는 경우는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고 2가지 곱하기 2가지 4가지? 뭐가 있지? 두 가지, 4가지. 그래서 없나? 아이씨, 헷갈린다. 4가지에다가 빼먹을 것 같은데 느낌이 싸한데. 여기 사람 안 넣는 경우. 2명 넣기. 2명은 무조건 2명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2명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또는 이렇게? 8가지인가? 아까 4가지에 지금 4가지? 아이씨, 4가지 아닌데 이거. 2가지, 6가지인가? 맞게 있겠지 뭐. 4패 곱하기 17. 17 곱해주면은 7, 4, 28, 7, 24, 24, 408? 답 없어. 아이씨, 뭐 틀렸다, 지금. 좀 더 꼼꼼했어야 되네. 살짝 괴로운데, 이제. 이걸 마지막과 6가지를 잘못 썼나 보다. 여기 한 명이 들어있을 때는, 여기 2명이 들어가 있을 때는, 가운데 위치 바꾸는 거는 3가지. 한 명의 위치 바꾼 건 3가지. 가운데 2명이 있을 때는 2가지. 2가지. 6가지가 아니었구나. 더 이상 없어. 여기에 사람이 없을 때는 무조건 여기 2명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 2명 위치를 바꾸는 건 2가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그럼 4가지? 11가지? 혹시 너무 많은데? 하나를 2번 셌다고? 여기 한 명과 여기에 2명이 있을 때 여기에 2명이 있을 때 2명 묶고 여기 써야 되고 한 명이 들어가는 방법은 4가지 방법 3가지 방법 처음엔 맞게 구했어. 또는 한 명, 한 명, 2명인 거 했고 지금 한 명, 2명, 한 명인 거 해고 했어 지금
한 명, 두 명, 한 명인 거. 두 명은 여기 있다면은 두 가지. 두 명이 여기 있다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뭘 써야 돼? 이제 여기가 없을 때. 맞잖아. 여기가 없을 때가 두 명, 두 명이 들어가야 돼. 두 명, 두 명이 들어가는 방법은 두 명의 배치가 여기가 두 가지, 두 명의 배치가 한 가지니까 두 가지. 아홉 가지구나. 11가지가 아니구나. 한 가지, 두 가지. 된 거 맞나요? 아니, 또 빼먹었네.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건 불가능? 이웃하니까? 다 센 것 같아. 아홉 가지인 것 같아. 아홉 가지니까는 누구냐? 20 곱하기 24. 480이 답이네.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1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9문제가 지금 4차 방정식에서 서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실수 A값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선생님 네가 푼 거 채점하면서 뭔 19번? 풀도 안 했더만 중간에 그냥 안 했더만 집에 가고 싶어서 그냥 대충 풀어놓고 집에 갔더만 절대값 x 플러스 y의 값은 2라고 합니다. 인수분해했습니다. 절대값 x 플러스 y의 값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y입니다. 절대값 속에는 곱하기 값은 절대값 두 번 쓰고 딱딱을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 값이 지금 12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절대값 x-3y의 값은 6이라는 얘기인가? 넌 이 짓을 하지 않으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절대값 a, b의 값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인 거 중3 때 배우셨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연립방식을 4번 풀라는 얘기네. 연립방식 4번 풀려고 합니다.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3y의 값이 2하고 6일 때, 2하고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2하고 6일 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일 때. 된 거 맞나요? 그럼 두 식을 더해주면 2y, 더했더니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y 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라고? 그럼 y의 값이 마이너스 4일 때 x의 값을 구하려고? 더해서 2 나온다고 하니까 6, 더해서 2 나온다고 하니까 빵, 더해서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3x-y라는 값의 제곱의 값이 필요해? 그럼 3x-y를 구하고 있습니다. 밑에 거한테 세배한 다음에 위에 거 빼고 있습니다. 20이 맞냐? 3, 6, 18, 18 더하기 4는 20이 맞아? 내가 느낌이 싸할까? 아, 뺐어야 되는구나. 이걸 잘못했구나. 두 개씩을 셈이 빼면 4y냐? y의 값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때 x의 값 구했으면 더해서 2니까 빵. 3, 마이너스 1, 빵. 이제 3x-y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3배 준 다음에 뺐더니 마이너스 2. 3배 다음에 뺐더니 10. 3배 한 다음에 빼주면 마이너스 2. 3배 한 다음에 빼주면 플러스 2. 네, 시계상 해야 되는 아이씨, 몇 번을 산수하냐, 멍청하게 산수해갖고, 진짜. 네, 그러네요. 내가 이거 더했을 때 값을 쓰는 거지, 지금. 빼면은,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8, 4. y의 값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x의 값이 3, 빵, 빵, 3? 맞아요? 아닌데, 이거 틀렸다. 마이너스 3?
3x-y의 값이 누구냐? 10 마이너스 2 이걸 제곱한 값을 구하래? 100 4 100 그럼 이건 4종류가 있다고 봐야 돼? 2종류가 있다고 봐야 돼? 이 값은 2종류야? 왜 합의값을 구하라고요? 208이라고 답을 쓰면 안 돼. 이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2번으로 왔습니다. 22번은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해값이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 사이 있습니다. 엄청 쉬운 문제. 틀릴 수 없어. 포물선이 아래블록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x축과 만나 생긴 교점이 두 점 있습니다. 그게 근입니다. 근해값이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 사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알파 베타라고 쓰고 싶은데 알파 베타가 문제 있어가지고 그냥 한글로 근이라고 쓰겠습니다.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 사이 있다고요?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네. 이 문제 무슨 문제야? 수 근근수의 문제로 근이 붙어있나요? 근이 붙어있으니까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써야 돼? 첫 번째 판별식을 사용했습니다. 판별식값 조사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12의 값이 0보다 네,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구한 녀석의 값은 a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3보다 작다 또는 2,3보다 크답니다. 대칭축 구하고 있습니다. 대칭축이 누구야?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 사이 있습니다.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부터 플러스 6까지입니다. 세 번째 함수값 하고 있습니다. 함수값이 두 종류가 있는데 요게 지금 fx인데 함수값이 지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3a 플러스 10인가? 플러스 3 대입하고 있습니다.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a 플러스 12? 함수값은 0보다 마이너스 3 대입한 값은 0보다 플러스 3 대입한 값은 0보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큽니다. a의 값은 4보다 작습니다. 모두를 만족하는 녀석의 값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루트 3까지 2루트 3부터 4까지 그런 녀석에 대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합니다. 다 곱하라고 합니다. 다 곱했습니다. 16 곱하기 10인가? 몇이야? 192? 이해된 거 맞나요? 또 모르는 문제 없으면 다음 시간